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는 교통사고를 꼽을 수 있는데요. 가해자, 피해자, 보험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손해배상. 어떻게 하면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0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의 이금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절차는 참 까다롭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유형만큼이나 손해배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은 전주에서 김광삼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교통사고와 보험 관련해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광삼 법률사무소에 대해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법시험 32회 합격해서 검사 생활을 7년 정도 하다가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좀 더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98년도에 전주에서 변호사를 개업했습니다. 개업 후에 여러 시민운동에 참여하고 또 변호 업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늘진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분들의 미래와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나 사회 정의 실현에 남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변호사님의 이력을 살펴보니까 법률 칼럼 진행, 또 전북 경실련 주민 고충 상담, 또 전북 장애인 복지연구소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남다른 사회적 견해를 갖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그러한 견해를 갖게 된 것은 제가 성장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몸으로 뜨개질하면서 삼남 일녀를 길러주신 그 어머니 안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그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죠. 하지만 저도 2끼 정도는 굶어본 적이 있는,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이 굶어봤습니다. 정말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때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서 서민들 그리고 장애인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강자든 약자든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신 분들에게 교통사고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그야말로 청천벽력일 텐데요. 이런 분들이 제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교통사고는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당하게 됩니다. 누구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고 때 일어났던 그런 상황들에 대한 증거를 놓치게 되죠. 교통사고 사건은 결국 누구의 과실인가, 또 서로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은 또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싸움입니다. 과실의 비율은 교통사고 당시 어떤 속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또 도로 여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실 비율이나 직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가 가능하지만 또 서로 의견이 다르다거나 금액의 차이가 크면 결국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합의하는 경우에는 피해 상태, 또 그로 인한 향후 치료비, 그리고 후유장애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를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송 절차가 어렵다는 생각에 성급하게 합의를 해서는 본인이 배상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기 때문에 종종 나중에 어려움을 처한 경우를 보게 돼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담당하셨던 사건 중에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본보기로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소송을 좀 공격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 보험회사는 개인에 비해서 거대한 자본력이고 전문적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사건을 다루었지만 그중 본보기가 될 만한 사건은 초등학교 선생님의 교통사고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과연 누가 중앙선을 침범했는지 그에 관한 문제였고, 두 번째는 후유장애 중에서 그 선생님의 정신적 후유장애를 인정할 것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그 선생님이 중앙선을 침범했다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정신적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서 저희가 완전 승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대법원은 판결이 끝난 다음에 상대방 보험회사 임원이 저한테 전화해서 고문 변호사라면 어떻게 했냐고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사의 고문 변호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이나 치료를 하는 중에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 직원이 서둘러 입원이나 치료를 끝내라고 종용하며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피해 증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와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합의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교통사고에서 합의라는 의미는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합의한 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랄지 후유장애에 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합의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나중에 발생하는 후유장애의 경우는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합의 당시의 일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합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합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합의금 산출에 가장 주의해야 하는데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후유장애가 없으면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약관 기준에 의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있을 정도로 많이 다친 경우에는 사고 일자랄지 피해자 나이, 피해자의 과실 정도, 또 후유장애가 있는지, 또 그동안의 병력, 이걸 기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예상 합의금 산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적당한 금액이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합의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입니다. 네, 또한 반면에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쪽에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또한 형사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간혹 피해 정도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신호 위반이랄지 중앙선 침범 등의 경우에 합의를 보지 않으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많은 돈을 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경우에 자칫 소송 등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보험사에서 받아야 할 돈에서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피해자 측에서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무리하게 형사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적당한 금액을 공탁하게 되면 형사처벌에 있어서 정상 참작 사유가 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으로 보험 관련 손해배상 청구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험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보험 계약할 때 약관이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관의 내용이 많고 글씨가 깨알같이 써져 있어서 정말 읽기가 힘듭니다. 특히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경우에 오랫동안 보험금을 불입하고서도 정작 병이 났는데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험 청약서에 자신이 최근에 치료받거나 검사받은 병명을 적도록 하고 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적지 않아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고도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 계약할 때는 반드시 청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또한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오히려 억울하게 보험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근 들어서 보험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사고가 나고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면 보험 사기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최근에 일부러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케 하거나 스스로 사고의 후유증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이 있고 또 목격자, 도로 여건, 충격 부위 등을 보면 어느 정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여러 번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지급을 거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에 의한 정당한 사고라면 목격자를 확보하고 또 사고 당시에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정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고는 불시에 찾아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일반 폭력에 의한 상해와 달리 후유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평생을 고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 처음에 됐을 때 자신의 유리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고 상대방과 합의할 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통사고와 보험 관련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5년 넘게 대학 강단에도 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 후학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법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의 업무를 단순히 법을 이용해서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가까이 가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광삼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교통사고 관련 손해배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시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김광삼 변호사님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